봉준호 감독님이 우식이한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짓밟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저요? 저는 박서준이요. 광고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던 게 아니 연기 이렇게 뒤지게 광고는 예능이 짱이다. 배우들이 그래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동갑 친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 배우들이랑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나? 아무래도 더 그렇죠. 미안해, 내가 너무 독을 쏠려는데. 아니 여기 독 들어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할 때는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형님 덕분에 제 머리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키스 씬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회자돼? 잘하나? 그러니까 야, 독 제대로 썼다. 마지막 독 썼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예. 사실 얼마 전에 요정과 음악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될까 좀 설레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우리 색깔이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손여름 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아주 단단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조회수가 단단합니다. 취향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일에 늘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정식탁에 초대할 분은 그런 취향과 잘 맞는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준 씨 모셨어요. 박서준 씨가 이렇게 좀 청춘의 대명사 아닙니까? 너무 의젓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서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마침 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인데 국민유산균, 국내 1등 유산균으로 너무 유명하죠, 락토핏이. 락토핏이 또 특히 재밌는 건 전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거, 어른 혈당 케어 제품까지 그렇게 제품군이 다양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함이 굉장히 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1등 유산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인기 품목이고 이건 어린애서부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거보다 좋아. 별로 안 달고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딱 먹기에 너무 좋아. 그냥 이게 이제 우리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장내 유산균들이 줄어서 챙기셔야 한다니까 부모님, 선생님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락토핏 골드가 또 그렇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락토핏 당 케어. 락토핏에서 처음 나온 혈당과 장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 너무 단 음식들이 많아서 요정식탁에서도 저희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요즘 다시 저도 이 유산균, 특히 락토핏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나? 뭔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게 딱 간편하게 한 포로 장 건강, 혈당 케어까지 그런 거 걱정되는 친구가 있으면 또 이 락토핏 당 케어를 애용해 주시면 또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죠. 건강하세요. 왔다. 잘났다. 서준아. 반갑습니다. 들어와. 야. 날개가 좀 바뀐 것 같아. 나 얘한테 얘 이런 모습 안 보여줬었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이런 걸 또. 이거는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이거 락토핏. 네가 광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았구나. 네. 잘 찍을게. 네. 들어와. 우린 바에서, 우리 단골바에서 자주 봤잖아. 네, 거기서 한 두세 번. 그래, 두세 번 거기서 보다가 갑자기 내가 날개 메고 있으니까 조금 민망한. 그리고 약간 너랑 나랑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만난 게 처음인 거잖아. 그쵸. 맨날 형 술 취한 것만 보다가. 아닙니다. 이거 약간 본업 모먼트로. 야, 반가워. 얘가 멋있더라고. 우리가 사실은 너 촬영 일정을 못 맞춰줬잖아. 그러니까 약간 프로모션 일정을 못 맞춰줬잖아. 예. 그래도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아 야 어떡하냐 우리 그 촬영 일자를 못 맞춘다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얘가 아 저는 그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딱 그러는데 아 얘가 이런 매력이구나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약간 의젓한 그런가요? 그런 게 좀 있지 너도 모르게 있나 봐 제가 아무래도 좀 첫째다 보니까 어. 항상 질문하실 때 혹시 첫째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것도 삼형제 중에 첫째 네, 그래서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 삼형제 중에 둘째 아, 중간이시군요. 너 그 눈빛 뭐야 아니, 매력이 참 많은 둘째.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되게 후자인 것 같더라고 아니야 내가 할게 반갑습니다. 너 술은 어떤 거 좋아하니? 저는 이제 소주나 위스키 좋아하고 제가 레드 와인을 잘 못 마셔요. 레드와인을 못 마시고 너 요리는 집에서 해먹니? 잘은 안 해요. 근데 너 보통 예능에서 보면 요리 그때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하는 걸 좋아하긴 또 엄청 좋아해요. 하는데 이제 그 뒷정리가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그치 그 정말 너무 힘들지 하는 거 몇 시간, 먹는 거 10분. 아니 그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는데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의외로 의젓하고 배우하는 친구고 하지만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되게 없더라고 정보가 아, 그런가요? 그치 네가 어디 가서 보여준 적도 없고 네.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간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약간 클래식 피아니스트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약간 독을 써야 되거든 독을 쌓는다? 아니 독을 쏴야 돼 아, 독을 그래서, 쌓아야 된다? 자극적인 거 위주로 아, 자극적인 걸.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습니다. 우와.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이건 요즘 제철 무화과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둥지에도 있고 그게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떠니 샐러드는? 너무 맛있는데요? 그치? 네. 좀 약간 새콤하거든 내 샐러드는 근데 이 무화과가 딱 다 잡아주는 그치. 거지. 너무 맛있는데요? 흑백 나가도 되겠니? 꼴보기 싫어 알았어 안 나가 아니 근데 충분히 아니 나 음악 해야지 너무 좋은데요? 음악하는 요리사? 닉네임. 너의 또 다른 막 이런 모습들은 너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런 게 자주 나 네 친구들이 있을 때 본 거잖아 너 고등학교 친구라 그랬나?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때 약간 청년경찰 같은 모습이 나오긴 하더라고 네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라인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뭔가 되게 편해 보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막 까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하고 희한하게 친할수록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알 거 다 아니까 짠이나 해.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얘기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1시간 정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취하긴 해, 막 이러는 거지. 너 이렇게 봤더니 맨 처음에 가장 놀란 게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게 오빠라는 OPPA라고 그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너도 그 안에 있더라고. 한류스타라는 이름으로 그 옥스퍼드에 등재돼 있어. OPPA라고 오빠라고. 오빠가 그게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너 이름이 있고 아, 7명인가가 있지. 뭐 진짜요? 7명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민호 뭐 이렇게 맨 처음에 그 K 드라마 열풍 있었을 때 네가 완전히 그 꼭지점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빠가 아니고 미스터로 가야 돼가지고. 야 그거 사전에 등록된 거 그걸 지우지 말자고. 그 영어로 그 정도 있으면 뭐 대단한 거잖아. 언제 연기를 딱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넌 사실 예대에서 네, 서울예대 군대를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걸로 따지면 흑수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누구나 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하면 그 시절이 너무 암담하잖아. 사실은 보이는 것도 맞아요. 네, 너무 특히 암담하죠.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건 좀 그때 좀 달랐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막막했어. 진짜 막막했어요. 뭔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을까 말까니까 너무 막막해서 일단 군대부터 빨리 해결하자였고. 기획사도 찾기도 전에 네. 그러고 가서 바로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속사를 찾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김수현이라는 친구랑 친해가지고 부탁을 해준 거예요. 저를 한번 그 회사에 보여줄 수 있겠냐. 근데 수현이가 또 흔쾌히 연결을 해줘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가자마자 간날 계약 얘기가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거 너무 자신 있는 목소리로 계약서 주시면서 이거 표준 계약서니까 만약에 불안하면 뭐 변호사 찾아가 봐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몰라서 회사라는 데를 처음 가봐가지고. 그렇지. 어린 나이인데 네. 계약서 좀 무서운 그때 당시에 들으면 좀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지. 잘못해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그 갑을 병정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계약서 보면. 근데 또 그 당시에 회사가 또 너무 큰 회사여가지고. 키스트인가 그때? 예. 그래가지고 뭐 회사는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신인들은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치. 예. 그때만 해도 무조건 방송 3사가 최고여가지고. 그치. 그만큼 작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기회도 많이 없고 있어도 뭐 거의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오니까. 그럼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오디션을 다니던 친구들끼리 좀 낯도 있고 그런 거 없었어? 그때 만났던 지금도 만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닌데 맨날 봐요. 아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또 오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괜히 인사는 하는데 괜히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거 많았죠. 배우들이 그래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동갑 친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나? 아니 뭐 경쟁 심리 같은 건 없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같은 주연을 하고 있으면 만날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네, 뭐 여배우는 만날 수 있지만 같은 남자 배우끼리 주연이면은 사실 만나기 어렵죠. 근데 배우들도 작품을 같이 해야 좀 친해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없고 사석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더 깊어지긴 좀 어렵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여자 배우들이랑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나? 아무래도 더 그렇죠. 자주. 미안해, 내가 너무 독을 쏠려고 그런다. 아니 여기 독 들어있는 줄 알았어. 이거 나한테 안 맞아. 아니 근데 너무 티가 나게 하시니까. 근데 보면 이렇게 의젓하고 박서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쭉 아까 있다가 우리 여자 PD들한테 박서준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일 열심히 하는 배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일을 진짜 열심히 했더라 네가. 엄청 열심히 했죠. 엄청. 데뷔 초에 그렇게 어려웠던 오디션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니? 너는 그래도 막 아주 조연 기간이 길지도 않았고, 그치? 거의 주조연으로 시작한 게 다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조 출연도 해봤고요. 네, 저는 진짜 차근차근 간 케이스예요. 보조 출연까지 있었었어? 있었죠. 어떤?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경험 삼아 제가 다니던 저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연기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런 보조 출연 에이전시도 같이 하는 학원이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암묵적인 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굳이 순서를 따지긴 그렇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분량되는 이제 역할. 그러다가 이제 미니 들어가니 이제? 이제 미니 세 번째. 그다음에 미니 두 번째.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TVN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TVN은 공중파 미니 시리즈 찍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생이니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럴 때. 근데 TVN에서 신인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또 시켜줄 때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일로 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를 한 번 더 하냐 이거였는데 그걸 보통 주조연이라고 하죠. 이건 작품이 뭐였었어? 어떤 거요? 한 개 어떤 작품이었어 그래서? 한 개요. 닥치고 패밀리라는 시트콤에서 우식이를 거기서 친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KBS 주말이 그냥 왕조일 때였어요. 근데 MBC 주말 한 3% 나오던 자리였거든요 거기가. 근데 22%가 나온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많이 저를 알릴 수 있었죠. 네. 그 이후로는 사실 방송 쪽에서는 오디션은 이제 안 봐도 됐었어요. 야 이거 나도 모르게 진짜 박수를 이렇게 치게 된다, 그치? 약간 그 뭐 주말 미니 뭐 이러면서 올라간. 그래 서준이가 그러고 보면 한 방에 그냥 약간 청춘 스타로 그냥 자리매김한 게 아니라 정말 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왔어. 근데 그거를 이제 팬분들 아니면 사실 잘 모르시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TVN 주인공으로 정한 누나를 만난 거예요. 아 그때 네. 저 마녀의 연애. 마녀의 연애. 네. 아 그래서 그게 정화 상대역이었지. 네. 오 너가 좀 뿌듯하겠다. 그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거는. 근데 나름대로 그게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좀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니까 마녀의 연애 때 누나도 진짜 힘드셨을 게 저희 그게 70일을 연속으로 밤을 샜어요. 근데 이제 로코다 보니까 누나도 똑같이 그랬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때 소되게 신고식을 한번 한 것 같은 느낌? 야 이게 주인공의 삶이야? 너무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한 30년은 덜 살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이제 주연까지 딱 됐어.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제 오디션 안 봐도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약간 봐봐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어때? 나를 보소! 막 이런 건가? 피디들아 나를 봐! 아니 이제 그런 마음은 약간 자신감으로는 이제 좀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지만 매번 테스트예요. 매번 역할에 대한 테스트 아니면 결과에 대한 것도 매번. 그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조금만 더 가자면은 그 다음에 다시 킬밀힘이라는 지성형 다음 그렇지. 역할로 하고 그걸로 상 받았잖아. 네, 근데 그 해에 제가 MBC 주인공이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그 두 번째에서 주인공으로 갈 수는 있는데 가서 잘 안 되면 다시 주인공이 되게 좀 어려워요. 맞아. 그게 너무 잔인한데 사실이 또 그래. 특히나 그때 미니 공중파 미니는 완전 최고일 때라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걸 알고 있었어? 그냥 주연이 된다. 그냥 결과 상관없이 주연이 된 게 더 기쁜 게 아니었어. 그건 너무 기쁘죠. 너무 하지만 기쁘고. 그거보다는 이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불안함. 그 불안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결과는 뭐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행히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게 바뀌는 게 선택의 폭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품 보는 눈이 있냐 없냐. 뭐 한 번 정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잘 가야 되는 압박감이 또 그때 당시엔 더 했겠지. 더 왜냐면 했죠, 더 했죠. 이제 막 주연을 찾는데 주연에서 성적이 안 좋았고 평이 안 좋으면 사실 여기처럼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데가 어딨니. 근데 그걸 너무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그다음에 아침마다 시청률 9시마다 받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때 어린 나이에 그거는
조금 잔인할 만큼의 맞아요. 성적이야. 맞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런 때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의젓한 성격도 있는데 뭔가 들뜨지 않는 것 같은 거. 그냥 얘 처음 봤을 때 이 얼굴이었거든. 반가워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의 감정과 약간 밑의 감정을 툭툭 쳐낸 이 중간 정도만 표현하는 게 익숙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날카로운 말씀인 거. 진짜 조금 놀라운 게 저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감정의 업다운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평소에도 놀래지도 잘 않고 그냥 놀래도 이런 거 진짜 조금 놀라운 게 저는 이게 별로 없어요. 맞았네. 반가워도 이거네. 맞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희한하게 직업은 표현을 하는 직업인데 제 일상에 저는 표현이 되게 서투르고 그래서 또 연기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연기가 굉장히 절제돼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앞뒤로 좀 모든 연기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막 이 신나는 걸 살짝 눌러서 하고 아주 슬픈 걸 살짝 들어서 하고 맞아요. 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걸 가장 기쁘다고 하는데 너는 그게 내추럴 본이네. 그걸 타고났네. 이제 그거는 그냥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하는 사람. 그걸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야 사람. 망했다 오늘. 야 의도대로 하나도 안 풀린다. 야 밥이나 먹고 가라. 아 그래 너는 그걸 겸손하게 얘기하겠지만 참 나 5분만 볼게. 네? 아니 아직 너 거기 5분 계신다고요? 난 너 얘기가 가장 왜 이렇게 그냥 너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너 하면 뭐 이거 너무 징그럽니? 잠깐만 약간 더운 거 같아. 조금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저는 그게 떨어지진 않는 건 줄 알았어요. 나오기 전에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쌈마이유에서 여기 아니 이런 역할을 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청춘 시리즈 내가 말하는 박서준의 그 청춘 시리즈를 완성하게 하는 어떤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게 약간 청춘은 막 밝음도 있지만 사실 그 씁쓸한 게 있는 거잖아. 왜 풀리지 않는 어떤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런 고민들, 쓸쓸함, 약간 그 쓴맛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야.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데 대사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른스러운 대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대사가 너무 좋아요. 주옥 같은 걸 그래서 이제 동백꽃 피의 무렵으로 가셨지만 그렇게 쌓아가셨지만 그 시나리오 고를 때 그 가장 큰 게 뭐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뭐 요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걸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가 좀 전작이랑 조금 그래도 안 겹치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근데 그 쌈마이웨에서 거기서도 보니까 그 우식 배우랑 같이 했었네. 우식이가 이제 약간 도와줬죠. 그래? 네, 같이 한 게 많아.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도 우식이가 아마 봉준호 감독님이 우식이한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짓밟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그런데 저요? 저는 박서준이요. 아 정말? 아 물론 장난이죠. 아 근데 그 얘기 너무 웃긴다. 가장 짓밟고 싶은 사람이 누구? 난 이적. 그 쌈마이웨이의 그 쓴맛은 되게 야기됐던 것 같아. 너의 캐릭터에. 이제 어떤 성공으로 했냐면 청년 경찰은 너무 개그해. 아니야 그냥 왜 우리 동창들 봤을 때 우리 동창들은 다 짓밟고 싶구만 약간 이래. 왜 그렇게 서로 막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케미를 보여줬었어. 그래서 정말 그거는 작품 평도 굉장히 좋았던 데다가 또 감독님이 대사를 또 되게 재밌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것도 잘 살려줬잖아. 너무 막 이런 왜 이런 거
이거 할 때 정말 우리 다 똑같지 않았을까? 다 고등학교 생각나고. 그죠? 그 적당한 유치함. 그 유치함이 있어야 돼. 사실 코미디 장르가 저는 제일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네. 그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코미디는 보는 거는 진짜 웃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보지만 사실 연기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웃기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웃지 말자. 근데 네가 왜 아까 뭐 항소준이처럼 네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잖아. 액션 찍고 이럴 때 힘들지 않았니? 그 액션 양도 엄청나지 않았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야이 짭새. 액션 너무 힘들죠. 심지어 너 무슨 차 쫓아가는 거 그걸 넘어서가지고 엔진 났다며. 그 도로가 이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차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엄청 달리고 거기서 사실 부상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액션은 항상 부상이 있어. 다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액션을 하면은 이번엔 좀 덜 다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합을 맞추잖아. 네.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다칠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못한 데에서 뭐 칼끝에 갑자기 이렇게 맞는다든지 이제 마인드 자체를 그냥 덜 다치자로 가면은 다치긴 다칠 텐데 어떻게든 네. 내가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말을 왜 말을 못 하고 있어? 선생님한테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근데 사실 내가 알기로는 꽤 다쳤다고 들었거든. 원래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약간 이런 성격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좀 약간 힘들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은 거지 너한테.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처음 시작이 어려웠으니까 그때 느낀 소중함이 너무 크고 예전에는 뭐 한 씬이라도 좀 내가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최대한 좀 많은 씬을 연기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기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이제는 책임감으로 가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책임을 지려면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근데 또 잘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기본이고 이제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잘 되거나 조금 더 잘 되거나 운이 너무 좋으면 대박이 나거나. 사실 막 네가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어. 여길 운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 동료 중에? 운으로 살아났다. 제가 독을 위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진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말이 안 여기까지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운이 도와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지만 운도 있지만 진짜 실력으로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말대로 이 다음은 운도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이 전반적인 것들 재능들이 좀 필요할 때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런 게 다 잘 맞아 떨어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운칠 기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세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력은 기본 무조건 기본 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니? 네 요즘 좀 생겼어요. 그래? 네. 제 나이가 진짜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네? 제가 이제 30 이제 뭐 이 나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애매하지 않아요? 88년생입니다. 역할을 선택하기 되게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린 나이를 선택하자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40대로 가자니 그것도 좀 어린 것 같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제 나이 때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박서준을 벌써 뭐 유부남 역은 조금 안 어울리고. 물론 제 나이 유부남도 당연히 많지만 이거를 잘 넘어가고 싶다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 하면은 1년인데 이 1년을 어떻게 잘 또 채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앞서서 음식 한 번만 어떤 음식인지 얘기 좀 제가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이걸 무슨 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맛있지? 살도 안 찌게 생겼지? 너무 맛있어요. 엉디브 잠봉이라고 엔다이브 엔다
엔다이브란 그 배추 같은 생긴 샐러드인데 잠봉이라고 이 햄을 감아서 오븐 요리야. 아주 전통적인. 야, 그래서 야 근데 어떻게 그 필모가 이렇게 딱딱 이어졌을까? 쌈마이웨이, 청년경찰, 이태원 클라스. 너 그때 인기도 어느 정도? 뭐 왜 여기 우리 동네가 이태원이니까 나가면 다 그 머리 안 치니? 넌 줄 몰랐을까 사람들이? 정말 다 이거였잖아 다. 이게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는 항상 어떤 세트장 뭐 어디 이렇게 박혀 있기만 하기 때문에 어디를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코로나 터졌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기까지. 근데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완전 잘 됐잖아요 그때. 네. 사람들이 다 집에만 집에만 있고 있지. TV만 보니까 집에만 있고 TV만 보는데 이태원 클래스가 마침 그 타이밍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엄청 이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일본은 복수극을 좋아하고 일본도 똑같이 이자카야 하잖아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이자카야에서 성공하는 게 꿈인 애들이 정말 많대요. 근데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역할이 너무 좋고 대사도 너무 좋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는 그런 머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원작이 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 할 때는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형님 덕분에 제 머리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휴가 나와도. 제 머리가 군인인지 몰라요. 막 이런 걸 너무 다행입니다. 서준이를 이렇게 계속 봐와 이렇게 보면 이게 있는 것 같아. 들뜨지 않아. 맞아. 들뜨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숨길 수 없는 뭐 얼굴 너무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그 자신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항상 늘 뭐가 이렇게 들뜨지가 않은 게 난 되게 궁금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속에서는 엄청 시끄러워요. 속에서는 머리에 생각 너무 많고. 그래. 네,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이 안에서는 진짜 너무 많은 게 있고. 이태원 때 막 그렇게 잘 됐을 때 진짜 사람들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특별했을 텐데 내가 알기론 그때 오히려 너는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네. 오히려 좀 많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연기를? 네. 왜?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내가 좋은 걸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총알이 다 떨어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지배당하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뭐 자본과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건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로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좀 무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만하고 싶다 생각 많이 했어요. 촬영 중간에 아니면 촬영을 끝내놓고? 중간부터요. 계속.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빨리 소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스케줄을 보면 소진될 만도 해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작품이 제가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 네, 맞아. 무의식 중에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걸 놓지 않는 이 에너지는 전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내 인생인 전부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딱 여기까지인데 이걸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 다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그 마음 너무 알겠어. 이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버틴 건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또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 그걸 좀 만끽할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계속 경성 크리처까지 계속 시즌 2까지 계속 했거든요. 쉬지 않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이라는
연기라는 행위 자체를 안 한 지가 이제 1년이 딱 넘었어요. 아, 촬영 안 한 지가?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쉬니까. 그래서 널 1년 동안 지금 계속 본 거구나, 거기서. 네. 얘 쉴 때. 야, 나는 이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언제 쉬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그 드라마 음악 히어로는 아닙니다를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이렇게 장기적인 싸움이 안 맞아. 아까 시나리오 읽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서부터 사실 준비한 거면 난 2년이 넘었거든. 정말 끊임없이 막 몰아쳐서 막판에 내가 약간 모든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다 싫고 다 모르겠고 그게 번아웃이래. 저도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지도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뭐 되게 너무 좋다고 그러고 뭐 정말 막 칭찬하는 상황에 나 혼자 거기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경성까지 하고 나서 지금 좀 쉬고 있어. 네. 그때 어느 거 하고 싶어? 일단 현재 상태는 뭐라도 하고 싶고요.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작품을 뭘 하게 될지 힌트를 줘. 그래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힌트는 장르. 말 잘해야 된다. 장르. 장르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과 좀 최대한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동안 이제 좀 스케일에 뭔가 신경을 써봤다면 이제는 좀 휴먼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담아서 휴먼 드라마. 네.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정도 해야 되나? 버젯? 뭐지? 지금 뭐 그저 힌트를 드리자면 휴먼 드라마인데 너무 크지 않고 소박한. 저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판타지로 먼저 문을 열었었는데 뭐 소박한 거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래 근데 정말로 그래. 그런 거 보면서 네가 막 그렇게 막 작품으로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나영석 PD랑 예능을 했거든. 넌 근데 어떻게 꼬임을 당해? 나영석 그 프로듀서는 네가 너무 보였을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그 예능을 하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너 그 어떤 마술에 시작이 뭐였어? 1박 2일이니? 윤식당 2요. 윤식당 2.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윤식당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 시즌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똑같이 계속 열심히 연기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애청자였으니까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이거 그렇지. 네, 제가 익숙한 분야도 아니고 항상 시청자로서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치. 역할이 아닌 그치. 제 모습이. 근데 그거 자체도 뭔가 되게 밝아버진 느낌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토크쇼 같은 거를 제가 나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못 나간 이유가 저는 그 뭔가 장기자랑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 분량으로 해서 뭔가를 내가 뽑아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그쵸. 사실 독이 이제 요즘에는 쇼츠로 이제 그런 짧은 임팩트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지만 윤식당 같은 경우는 그 천천한 그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봤고 이 프로그램은 독이 없는데 계속 봐지게 되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매력적인 거는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해본다? 이걸 내 인생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컸어요. 게다가 나영석 PD님 하면은 사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텐데 나를 뭔가 찾아주신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거 딱 가기 전까지 제가 오랜만에
고3 때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 2고 선생님도 계시지, 서진이 형도 엄청 선배고 누나도 선배고 거기에 막내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잘해야 본전 뭔가. 근데 게다가 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맞아. 여기서 내 역할은 뭘까? 뭐 이런 온갖 압박감 그치. 때문에. 왜냐면 그 롤이 없으니까 사실 연기자들은 그게 최악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는데, 비행기를 장시간 타잖아요. 돌아올 때가 어디 경유였지? 어디 경유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방에 오잖아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1등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1등석을 탔는데 1등석인데 이코노미처럼 이 자세로 진짜 타자마자 잠들었는데 눈 떠는데 착륙하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열 몇 시간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 자세로 열 몇 시간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압박감이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예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박서준이 어떤 모습을 들키기 싫었어? 그러니까 저는 제 어눌한 말투가 옛날부터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어눌하긴 하지만 옛날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좀 발음 연습도 많이 하고 좀 화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옛날에? 예전엔 막 항상 어미가 그랬는데 뭐 어쨌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애들 말투거든요, 사실. 어린 애들.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너무 느리고. 그게 매력인데 너의? 근데 이게 빨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나 듣기도 힘들었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그런 게 좀 그랬지만 사실은 예능을 나간다는 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있지. 근데 너는 어떻게 요정식 딱 형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했었어? 일단은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주변에서 너무 좋아해요. 뭘 재밌게 봤어 넌? 너 다 걸린다. 뭐 봤어? 아, 저는 이 배우분들 나오신 거 그래도 꽤 봤어. 배우 선배님들 나오는 거 분명히 예능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변화된 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예능이라는 느낌이 없었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전 이제 예능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자연스럽게 식당 종업원이 돼요. 그냥 나는 배우가 아니고 그냥 식당 종업원이 되고, 나는 막내고 나는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제일 늦게 자야 돼. 자연스럽게 너의 역할을 네가. 자연스럽게 역할 몰입이라고 할까요? 그게 돼요. 그게 되게 웃겨. 되게 네가 거기서도 네 성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리를 배우는 것도 너무 열심히. 근데 재밌어서 또 다행이에요. 얘 피곤해 쩔어가지고 뭐 열 몇 시간을 그냥 골아 떨어졌다 했잖아. 야, 아침마다 조깅하는 거 봤어? 그게 유일한 저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랑 다르게 예능의 프로듀서는 조금 빠져 있잖아. 그 캐릭터를 살리려고. 이게 영화 찍을 때랑 되게 또 다른 너무 경험이었어.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좀 징그럽지 않아? 근데 이제는 막 몇 시즌을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징그러웠어. 얘가 나와야 이게 독이 나올 거 아니야. 좀 징그러웠어요. 거기서 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을 받았고 네. 꽤 사람들이랑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 사람들이 너란 사람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을 왜냐면 것 같아요. 네가 약간의 벽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절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나도 안 들어갈게. 그게 장남의 의젓함, 또 운동했던 사람의 그 우직함, 막 그런 것들이 막 같이 있어서 예능을 하면서 되게 친근해진 것 같아.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광고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던 게 아니 연기 이렇게 뒤지게 해도 광고는 예능이 짱이다. 나 무도 때 느낀 거. 무도 나오고 나서 막 사람들이 너무 알아볼 때 음악 개뿔 필요 없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음악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마 내 마음이었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결심하게 돼, 내가 이렇게 고민했지만 이런 마음을 결심하게 된 걸 사람들도 반가워해 주는구나.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엔 잘 몰랐었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본업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그땐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내가 연기 열심히 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틀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심각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건 네가 본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봐주시는 거다라고 해서 그 사고는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빨리 수긍하네 또.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즐거운 고민인 거야 지금 보면. 왜냐면 즐거운 고민이라는 게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주는 게 이제 광고니까. 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성 크리처. 네. 야, 어땠어? 이번에 또 판타지였어. 네. 그걸 장르는 뭐라 그래야 돼? 장르요. 배경이 시대고 크리처가 등장할 뿐이지 사실은 청춘 로맨스 그리고 생존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제가 이번에 연기한 인물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표현하는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고. 그래, 맞아. 네. 그게 사실 음악적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시대극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참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의 어떤 내가 잘 모르던 장소, 그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사실은 좀 어렵잖아. 판타지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그 시기는 정말 건들기 어려운, 맞아요. 작품으로서 건들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유연하게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야. 또 지금 이게 경성 크리처 2가 나왔어. 네. 어땠어? 이거 촬영하면서는 어땠어? 일단 되게 즐거웠고 이번에는 또 감독님이 저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잘 통해? 여느 때보다 다른 소통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희랑도 친해지기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시즌2 때는 이제 가까워지고 나서 찍은 거라서 또 다른 또 다른 있었고, 매력이 1이랑 2랑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근데 그럴 수도 있나? 조금 이렇게 그 주연 배우끼리 처음에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요. 너무 편하게 얘기하면 실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실수할까 봐. 네. 그러니까 그 실수가 뭐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 그냥 말하다가 뭐 좀 더 열정적으로 가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열정하면 또 박서준이지. 너의 키스 씬은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 야, 괜찮냐? 너의 키스 씬은 다 짤로 돌아. 열정적으로 하죠. 잠깐, 나 요거 좀 일단 준비할게. 야, 너 운동도 되게 많이 하지 않냐? 요즘에는 많이는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왜? 운동도 쉬었니?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는 근데 다른 웨이트 말고 딴 건 안 하는 거지? 저는 골프 요즘에 치고요. 다른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웨이트하고 골프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한 4시간씩 하니까. 맛있겠다. 그게 뭘지 너무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요리 학교 이름이 꼬동블루가 들어봤어요. 있잖아. 들어봤어요. 너 사진 찍는 거야? 네. 야, 이거 단면을 이렇게 잘라봐봐. 네. 이게 그 겉바속촉 그겁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건 너무 배워보고 싶은데요. 근데 요정스타게 나와. 네 편 앞에 나와. 꼭 해봐야 되겠다. 이 버섯 소스인데 이게 모렐이라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버섯인데 파리에서 사온 거야. 직접. 이 빡빡함을 좋아하거든요. 케이크도 파운드 케이크밖에 안 먹어요. 이 빡빡한 걸 좋아해서.
너무 제 취향이에요. 빡빡한데 안은 이렇게 완전 촉촉하고 그리고 이 치즈가 입속을 되게 즐겁게 해요. 그렇지 그냥. 아 맞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어땠어? 제가 이병헌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네. 처음이지 이병헌 배우랑 만나는 건. 네. 그래서 회사에서 병헌 선배님 들어가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역할이 하나 있는데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겠다 봤는데 또 엄태호 감독님이더라고요. 엄태호 감독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병헌 선배님이 현장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늘 있구나. 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뭐 그런 것과 함께 항상 뭔가 버스 기사였다면 이번에 버스를 좀 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좋은 비유. 네, 그리고 너무 잘 됐다, 이 기회가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가까운 미래에 재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한의 추위가 배경인데 혹한의 더위에서 찍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배우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겨울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린 여름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찍은 거야? 그 한여름에, 한여름에. 그 옷을 입고. 네. 액션 하기 전에 이미 땀이 이만큼이 나요. 그 더위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죠 다. 그다음에 네가 이병헌 배우한테 배운 게 뭐였어? 진짜 연기에만 딱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농담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아 연기는 그게 아니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연한 배우다.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딱 연기하실 때 보면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대화할 때 되게 재밌어요. 맞아, 너무 유쾌하다는 얘기. 센스도 너무 있으시고. 맞아, 그렇다고 그랬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을 했죠.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병헌 선배님 보고 약간 확신이 좀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마음도 덜고 즐겁게 촬영하고 또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훨씬 더 좀 극한의 모습들이 보였거든. 선배가 있는 현장이 되게 편한 거 맞지? 편하죠. 너무 편하죠. 그게 나이가 들면 더하다? 요즘은 어디가 선배님이 많지 않지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의 꿈 이제 충분히 쉬었지? 재충전이 된 거잖아. 되게 심플하게 건강하게 해요. 몸도 마음도. 맞지? 몸 아픈 것도 너무 아픈데 마음 아픈 건 더 아픈 것 같고. 맞아. 그게 진짜 어려워. 근데 이게 겉으로 안 보이니까. 맞아. 마음이 사실 마음 건강이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요 옆에 사는 강민경이란 친구가 걔 처방이 내 처방이더라고. 걔가 처방받은 게 운동을 2배로 더 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건 또 뭔지도 알겠지. 내가 그 막 번아웃 오고 막 이랬을 때 저 방에만 있었거든 정말로. 근데 운동을 2배, 3배로 더 하라 그랬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까 왜 운동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일에 답이 어딨어. 선배라고 답이 있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면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1년 쉬면서 그 답을 찾았던 거고 여태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1년 꽤 쉬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줘. 네, 이제 또 열심히. 4개씩 해야지 1년에. 너를 보는데 정말로 몇 가지로 확실히 너의 청춘을 깊이 있게 만들어놓은 청춘을 만든 것 같아. 뭐 예능도 했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거든.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우리는 그냥 늘 옆에 있을게.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카메라 펼치고 맨날 옆에. 너무 무섭다. 모른 척은 해줄게. 들어마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가 감사하죠. 아마 자주 나오게 될 거야. 이거 없어졌어. 진짜. 약간 지금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솔직해진 것 같은데. 락토핏에 대해서.
야 이제 독을 그러면 그 얘기도 해줘. 어떤 거? 키스 얘기. 키스 씬이 왜 이렇게 다 예.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회자돼? 잘하나? 됐다. 야, 독 제대로 썼다. 마지막 독 썼다. 가. 맞습니다. 잘생겼다. 역시 잘생겼다. 근데 진짜 내가 잘하나? 서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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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tand it. Just